용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전임 정부에서 용산으로 떠난 지 3년 7개월 만인데요.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직원들은 입주를 마쳤고 이사도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각종 집기 등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작업은 10여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식당과 매점, 은행부터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 주요 업무시설에 브리핑룸과 기자실까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과 의전 비서관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일반인 개방을 중단하고 시설 정비를 해온 청와대는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 여민관에는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배치됐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비서진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민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은 온라인 브리핑과 생중계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해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마친 건데 이 대통령은 연말쯤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3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 이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용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탄 대전 충남 통합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용산 시대로부터 이제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미를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대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또 정권 내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무속 논란이라든지 또는 예산 낭비 논란이라든지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나 또 수기 과정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랬고 특히 이제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혜 공사 의혹 논란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특검이 수사하고 또 기소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국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안 되니까 12.3 비상계엄까지 일으키고 자멸했고 또 이 12.3 비상계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너무 가까운 점도 있었다라고 특검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파행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정상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실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또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5국 3특을 주장하고 있고 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옮기고 또 그리고 국회도 옮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청와대 복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지금 지적한 대로 졸속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당시에도 용산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다시 이제 청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잘못된 정책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결국은 세종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용산에 있다가 세종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열다가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이미 결정한 거에 대해서 토를 단들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겠으나 결국 세종시로 간다면 청와대로 갔다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반추는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도 세종으로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는 청와대를 거쳐서 세종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순서가 맞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세종 이전까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일단 뭐 세종시에서 집무실에서 퇴임식을 하고 싶다라고 대통령이 밝혔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다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의사당 이 본원도 세종시에다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립 예산이라든지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상당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헌 논란이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도로 하겠다라면서 이제 신행정수도법을 했는데 이게 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네. 관습법이라는 좀 상당히 해괴한 논리로 어쨌든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세종시 행정수도가 완전히 마무리될지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위헌에 대한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변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세종에서 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세종시로 가겠다라는 것인지 말겠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바로 이 세종시로 수도를 분할하는 결정을 한 시점에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아는데요. 저는 세종시로 수도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라든지 수도를 분할, 특히 수도 분할하는 경우가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졌지 행정부 자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 사례가 없었고요. 또 수도를 무리하게 이전하거나 행정 수도를 이전해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본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든지 또는 카자흐스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가 소위 그 독재자 때 아마 수도를 자기 고향으로 옮겼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러나 지금 경제와 관련한 행정부처가 전부 세종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차라리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국회도 내려가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수도가 이전한다 그래서 인구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대통령실도 내려가는 게 맞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의석이 많습니까? 조금만 더 설득한다면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수도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옮기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중앙 부처 중에 외교통상부가 있고요. 통일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한 외교사절이 세종에 가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큰 얘기는, 물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과연 수도가 세종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부처가 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실하고 국회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확실하게 플랜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설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만 했는데, 과거의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렵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청와대에 계속 있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명확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합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원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화문부터 청와대, 종로, 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인근 등산로 역시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정부기관 합동 종합점검 등 앞선 3년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위험 요인을 없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달 말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종료되는데요. 다만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이전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의 복귀 의지를 밝혀왔던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을 본격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로 상징되는 용산 시대가 끝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 작업은 시설과 보안 등의 측면에서 준비가 완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달 중순 이전 작업이 시작돼 이달 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관저의 경우 해를 넘긴 내년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상반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현재 거주 중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앞서 경찰은 청와대 주변 치안 수요가 증가할 예정인 만큼 인근의 근무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전의 상황으로 국방부와 합참청사를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로의 이전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에 대한 경호, 경비 태세도 다시금 강화됩니다. 경찰은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용산에 집중됐던 경찰의 경호, 경비 인력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현재 청와대에선 이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올해 안으로 대통령실 직원들부터 차례로 청와대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경찰도 지난 9월부터 이미 공공안전차장을 TF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청와대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 경호 경비는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쌓인 노하우가 많다면서도 변화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며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청와대 인근이 러닝코스로 유명세를 탄 만큼 추가 보안 대책을 준비 중인 겁니다. 경찰은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근 관서에 근무 인력도 대폭 증원합니다. 종로경찰서의 경우 용산으로 파견됐던 인력이 복귀하고 청와대 인근에 있던 옥인, 통인파출소의 근무 인력은 기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의 시설 경비를 맡는 101, 202 경비단도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기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